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법 김윤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기초적인 어떤 그런 부동산 세법의 이제 용어를 중심으로 이제 학습을 했다면 이제 본 진도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는 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페이지에 가 보시면 취득세라는 주제가 나오죠. 취득세. 자, 요 취득세는 우리 지방세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단원이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두 문항에서 한 세 문항 정도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를 좀 잘 해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지방세 중에 가장 첫 번째 세목입니다.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첫 단추를 잘 끼워야지 마지막 단추까지 잘 끼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첫 단추격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요 취득세부터 해서 이제 요걸 잘 이해해 주시면 그 다음 세목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도 이해가 좀 빨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환을 보기 전에 먼저 설명을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좀 설명을 드리고 또 교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먼저 칠판에 설명을 좀 드리고 이 설명을 토대로 다시 또 교재를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중으로 이렇게 보완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책을 왜 보시냐 하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교재를 볼 때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설명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라는 세금이 대충 어떤 세금일까? 자, 일단 이름이 대충 와닿지 않나요? 예, 취득. 취득이란 말을 모르실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아요. 취득세. 그러면 일단 취득세는 우리가 어떤 성향의 세금이냐를 보면 일단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대표적인 지방세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용어 정리해서 봤을 때 이 지방세는 이제 둘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즉 광역단체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세금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단체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단체는 우리가 특별시라든가 아니면은 부산광역시라든가 아니면 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자 이런 데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광도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광 밑에는 우리가 이제 구가 있습니다. 구. 그다음에 도 밑에는 우리가 시라든가 아니면 이제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요 취득세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에서 예를 든다면 관리가 되는 세금이에요. 다만 이제 걷는 거는 서울특별시는 이제 각 구청에서 취득세를 걷어서 서울특별시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서 이 전체 예산을 이제 관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라면 경기도가 정말 넓잖아요. 뭐 우리가 의정부도 경기도고 수원도 경기도고 그럼 각 시군구청에서 이제 취득세를 거두면 그 세금을 경기도로 보내주는 거고 그 경기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활동이 잘 일어나야지만이 경기도나 서울특별시도 사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에 요 서울특별시나 광역시나 도도 전체 예산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 해당 소관청도 재정이 안 좋아질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취득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취득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아파트를 우리가 뭐 분양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취득이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을 종잣돈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적은 돈 가지고 우리가 싸게 부동산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경매 같은 거. 네, 이런 경매나 경공매 같은 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금매로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취득을 하게 되면은 내는 세금 지방세가 취득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양을 받거나 경공매로 낙찰받거나 금매로 사면 이제 취득세를 내는 지방세가 되는데 그러면 이 취득세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취득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취득행위라고 그래요. 취득행위. 이게 바로 과세 근거입니다. 이런 취득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분양을 받거나
경공매로 낙찰받거나 이런 취득 행위가 일어났기 때문에 세금을 내죠 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 이제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법률 행위 배우실 거예요. 이런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가 일어나면 우리가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 행위가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취득 행위가 뭐가 있냐? 첫 번째가 원시 취득이 있습니다. 원시 취득. 이때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최초로 취득하는 걸 말해요. 최초. 그럼 최초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 거죠. 땅에다 건물 지어요. 그러면 땅에다가 건물 지으면 최초로 건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원시 취득. 네,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걸 이제 신축이라고 하죠. 신축. 건물을 신축하면은 이제 이게 원시가 되는 겁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것을 무슨 취득이요? 원시 취득.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취득이요? 원시 취득. 자, 이런 원시 취득하면은 요 신축한 거에 대한 이 건물을 지은 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축한 건물을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신축한 것을 이제 분양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분양을 받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우리가 취득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취득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취득을 승계 취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취득을 승계 취득 이렇게 얘기해요. 승계 취득. 다만 이제 승계를 할 때는 이렇게 뭐 분양을 받거나 경공매로 낙찰을 받거나 금매로 사거나 이게 다 승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 돈 주고 샀다는 거죠. 돈 주고 샀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유상승계가 있고 유상승계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상승계 취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 둘로 나눠져요. 그럼 유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매라든가 이런 매매 등 이걸 우리가 유상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무상은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징여를 받는 거죠. 상속을 받거나 징여 등을 받는 거. 네, 이런 걸 우리는 무상승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상승계와 무상승계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우리가 취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이것을 승계 취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취득이 있어요. 이 세 번째 취득이 좀 중요한데, 이 세 번째 취득을 뭐라고 하냐면요. 간주 취득이라고 합니다. 간주 취득. 네, 간주 취득. 자, 처음 나왔어요. 지금 계속 이제 처음 나온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일단 용어에 집중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간주 취득은 또 뭐냐? 간주 취득은 간주라는 것은 뭐뭇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뭇으로 본다. 취득으로 본다. 즉 이거는 뭐냐면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데, 네,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변경 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났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겠습니다라는 개념을 이것을 간주취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요. 소유권의 변동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소유권이 매매가 좀 바뀌죠. 매도인에서 파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바뀐단 말이에요. 네, 상속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그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시잖아요. 살아계실 때 물려주면 징여, 돌아가실 때 물려주면 상속이거든요.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돈이 오간 건 아니니까 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안 따지고 다 이것을 승계취득이라고 해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간주취득은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안 바뀌어. 갑에서 을로 A에서 B로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변경을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나면 그 증가된 것을 새로운 취득으로 봐서
취득세 납세금을 지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 이게 논이 있어요. 논 아시죠? 논. 그러면 논에다는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논. 그렇죠. 논은 농사를 지으라고 한 땅이지 무슨 건물 지으라고 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논에다는 함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걸 지으려면 방법이 없느냐?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 이렇게 땅의 성질을 바꿔주는 방법을 배우는 법이 바로 여러분들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이 되게 중요해요. 공법이. 자, 그러면 이거를 공짜로 해줄 수는 없고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로 인허가와 관련된 법이 공법인데, 자, 이런 공법상 이 논을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중에 대표적인 게 대가 있어요. 대는 대지죠, 대지. 대는 대지가 됩니다. 대지. 자, 요 논을 우리가 대지로 바꿔주면 돼요. 논을 대지로 바꿔주자. 논을. 그러면 논을 대지로 바꾸게 되면은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변동이 없죠.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소유권은 그대로 갑이고 요 대도 그대로 갑이 됩니다. 네, 갑이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갑에서 갑인 거죠. 갑에서 갑인 겁니다. 소유권 변동이 없어요. 소유권 변동이. 자, 하지만 어떤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가 되죠. 가액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겠다. 그러면 만약에 논을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걸 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1억으로 바꿨다 이겁니다. 1억을. 그러면 5천만 원짜리 논을 1억에 대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가치가 증가되죠? 얼마 증가돼요? 5천만 원만큼 가액이 증가되죠. 5천만 원만큼 가액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논을 5천 주고 샀을 때 유상승계로 사게 되면 취득세를 냈겠죠. 5천에 대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 지목이 대로 바뀌었을 때 가치가 늘어난 건 세금을 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설사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어도 가치가 늘어났으니까 이 늘어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간주 취득 이렇게 합니다. 간주 취득.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취득행위라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요.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은 대표적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이런 특광도에서 관리가 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서 왜 우리가 세금을 내느냐? 바로 취득행위가 일어났으니까. 그럼 취득행위라는 법률 행위가 일어났으니까 납세의무를 지우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취득행위에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 최초로 취득하는 원시 취득이 있고 그 다음에가 승계 취득이 있다. 그래서 돈 주고 사면 유상승계가 되는 거고 공짜면 무상승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매매 등의 유상승계가 있고 상속이나 증여 등의 무상승계가 있다. 그러면 이 취득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취득으로 간주한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나는 것이 없지만 어떤 변경행위를 통해서 가액의 증가가 일어난다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봅시다. 이런 것을 간주취득. 자, 그래서 갑에서 그대로 갑이다.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이것을 우리는 간주취득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취득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납세의무가 발생이 되는 거고, 그럼 세금은 누가 내느냐? 당연히 이런 취득행위를 하는 사람이 내겠죠. 예, 당연히 이거는 누가 낼까요? 당연히 이건 누가 낼까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취득행위를 하게 되면 취득행위를 하는 자, 취득하는 자가 되겠죠. 취득하는 자가 내야죠. 그럼 취득하는 자가 뭘 말하는 거냐? 바로 납세 의무자를 말합니다. 납세 의무자. 우리 납세 의무자는 용어 배웠었죠? 네,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취득하는 자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뭐 건물을 지었다. 그럼 건물을 지으면 누가 내야 돼요? 지은 사람이 내야죠. 그 지은 사람을 우리는 건축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매매로 샀다. 그럼 누가 내야 될까요? 당연히 매도인 매수인이니까 매수인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은 상속인 받은 사람을 상속인, 증여를 받았다. 그럼 증여 받으면 수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수증자나 상속인이, 매수인이 이제 우리가 내야겠죠. 그리고 간주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지만
가액이 증가된 것만큼 취득으로 본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논에서 대지로 바뀌면 누가 내야 될까요? 당연히 대지로 바뀌었다면 요 대지로 변경된 시점에 소유자, 대지로 변경된 시점에 이 소유자가 내야죠. 대지로 변경된 시점에 소유자로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사람을 취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득하는 납세무자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 정해지고 난다면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거를 취득해야지만이 과세가 될 것인가. 이 대상물이 있는데 이 대상은 열거주의로 돼 있어요. 열거주의. 열거주의라는 것은 나열된 대상만 과세한다. 이렇게 합니다. 열거주의라는 것은 나열된 대상만 과세한다. 나열된 것만. 근데 이 나열된 것이 이제 있는데요. 자, 이게 뭐가 있냐. 일단은 당연히 부동산이 있겠죠. 자, 요걸 나중에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건축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준부동산. 그러니까 준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에 준하다. 부동산처럼 여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차량, 승용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박, 그 다음에 항공기, 그 다음에 기기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뭐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파트가 이거죠.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차량. 자,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뭐 자가차들 갖고 계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승용차를 만약에 이번에 뭐 차를 바꾸셔서 샀다. 그러면 승용차에 대한 취득세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과세를 하죠. 그러면 이 과세 대상이 정해지면, 이제 계산해야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 그러면 계산을 할 때는 여기에는 취득 가액이 있겠죠. 예, 취득 가액이 있고, 취득 가액에다가 곱하기 세금 요율을 계산해 줍니다. 네. 자, 그러면 요 취득한 금액이 이제 얼마인지 알면 될 것이고, 세율이 몇 프로인지 알면 되겠죠. 이거를 우리는 과세표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세표준. 네. 그리고 요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이제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면 되겠죠. 신고하고 납부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이 나오겠죠. 신고 납부 기한이 나옵니다. 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은 취득한 날로부터 우리가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이때는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줍니다. 자, 요게 취득세예요. 다시요. 취득세라는 세금은 우리가 왜 내는 거라고요? 취득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으니까 내는 거다. 이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최초로 취득하는 것을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건물을 신축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런 거.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승계 취득이라고 해서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그렇죠. 부동산을 돈 주고 사는 유상승계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짜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무상승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상속과 증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승계 취득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또 원시도 아니고 승계도 아닌데 취득인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간주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주취득. 그래서 간주취득은 소유권의 변동은 없었는데 어떤 변경을 통해서 가액이 증가가 되면 그 증가된 것만큼을 우리가 취득으로 봅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을 우리가 대지로 바꿨다. 그럼 소유권의 변동은 없지만 가치가 증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봅시다. 이런 개념을 간주취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러한 취득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취득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럼 납세무자가 되고 과세 대상은 우리가 열거주의에 따라서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자, 요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또 추가로 더 뭐가 있냐면 광어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업권이라는 것도 있고요. 회원권이라는 것도 있고 임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임목은 이제 나무를 말합니다. 나무. 자, 이런 열거된 자산. 그러면 얘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개가 되나요? 예, 10가지 과세 대상을 취급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을 이런 유형의 자산이든 무형의 권리든 이런 걸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금액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취득가액이 뭐가 될까요? 공사비가 되겠죠. 공사비. 예,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잡아주면 되겠고, 만약에 매매로 샀다면 매매가가 있겠죠. 그러면 매매가가 취득가액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요 간주 취득처럼 어떤 뭘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되면 요 증가된 5천만 원, 5천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을 곱해주면은 이것을 신고하고 납부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신고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까지 되는데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세율 옆에 있는 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취득세, 이런 것을 우리는 취득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과세 대상 중에 보면 특이한 것들이 있죠. 광어권, 광물을 캘 수 있는 권리고, 어권, 어장에서 어획할 수 있는 권리, 회,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이런 건 회원권도 있습니다. 임목은 이제 나무. 이때 임목은 새울립자에다가 남목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나무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임목이에요. 네, 이런 거를 취득해도 과세할 수 있다. 아, 나무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네요. 자, 이게 전체 취득세 그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교재에도 취득행위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고, 어떤 걸 취득해야 되는지 과세 대상도 있을 거고, 어떤 취득행위에 따라 누가 내야 되는지 취득하는 자 판정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산할 때는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세율은 몇 프로가 되는 거고, 이런 규정이 있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신고해라 이런 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뭐 가장 중요하고 정리를 많이 해줘야 될 것이 뭐니도 머니 계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머니 계산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365페이지 취득세 이제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교재 보면서 메모할 것만 메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교재 보시면은 의의는 뭐 여러분들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 보십시오. 부동산 등을 취득 행위를 하게 되면 우리가 내는 지방세다. 그래서 거기 의의에 보면 취득행위다만 밑줄 쳐놓으세요. 취득행위. 자, 이게 중요한 단어고요. 그래서 담세력을 인정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담세력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담세력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성격은 행위세다. 행위세 밑줄, 행위. 예, 행위. 그럼 행위에는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요? 원시취득, 두 번째 승계취득, 세 번째 간주취득 행위. 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메모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세. 유통세는 사고 파는 걸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산 거니까 유통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낸 세금이고, 그 다음에 응능과세. 응능과세 좀 말이 어려운데요. 응능과세라는 말은 응능은 무슨 말이냐면 부담 능력에 따라서 부담 능력에 따라서 과세하는 것을 응능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담 능력만큼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응능과세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물세다. 예, 얘는 취득하는 물건. 자, 취득하는 물건 중심으로 이렇게 물건 중심으로 우리가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세라고 합니다. 물건 중심으로 과세하는 거. 그 다음에 실질과세 원칙이다. 실질과세다 밑줄입니다. 실질과세. 실질과세라는 것은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질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를 합시다. 이런 것을 실질과세 원칙이랍니다.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했을 때 실질을 우리가 가지고 따지는 세금, 이걸 실질과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우리가 이제 뭐 계약 아니면 뭐 등기 이런 걸 중시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보다는 실질, 대금 지급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실질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건물이 있는데 이게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허가 건물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있습니다. 돈만 주면 되죠 뭐.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허가는 등기가 안 나오거든요. 건물은 허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이거는 취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법은 돈 줬잖아. 땅값하고 대신 무허가니까
굉장히 뭐 낮은 가격으로 좋겠죠. 그러면 이걸 등기를 내려면 나중에 이걸 다시 뭐 멸실하든가 다시 인허가 신청 들어가든가 뭐 이래야 되는데 어쨌든 관계없이 돈 줬잖아. 그럼 돈을 줬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취득행위가 일어났다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실질적으로는 취득행위가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납세의무가 발생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권자와 납세지. 자, 동그라미 1번에 과세권자 밑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는 부동산 소재지 밑줄. 자, 과세권자가 아까 누구 했었죠? 우리가 요 취득세는 특광도세였습니까? 시군구세였습니까? 특광도에서 관리가 되는 세금이 있었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물론 이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은 세종특별자치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납세지. 자, 납세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납세지. 납세지라는 것은 어떤 용어냐. 자,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세금을 낼 때는 아무 데나 가서 내는 것이 아니라 관할관청에 가서 내야 돼요. 관할관청. 납세지는 관할관청에 가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관할관청은 어디로 하냐? 바로 취득물건의 소재지. 취득물건의 소재지 구청에 가서 세금을 내줘야 됩니다. 취득물건의 소재지. 주소지가 아니라 소재지. 응? 소재지 시군구청 가서 내라고요. 소재지 시군구청 가서 세금 내라. 자, 이 얘기예요. 취득물건의 소재지 시군구청 가서 내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소지가 아니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주소는 여기 지금 뭐 강남구 송파동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송도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요. 그러면 납세지는 송도가 되는 거예요. 송도. 그러면 송도 관할 구청이 있으면 구청에다가 세금을 내면 그것은 이제 인천광역시에서 취득세를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납세무자. 자, 납세무자 여기다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이 납세무자 중요한 개념인데 이 납세무자를 보기 전에 요 취득행위가 무엇이 있는지 이거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요거는 우리 교재는 좀 뒷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자, 거기 366페이지 보시면 페이지 36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과세 대상하고 그 다음에 취득행위가 나와 있죠. 자, 좀 순서가 좀 엇갈리는데 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과세 대상은 또 별표시 하나. 자, 이거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자, 뭐가 있어요? 부동산.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있다. 그다음에 준부동산이라고 했죠. 준부동산. 준부동산은 부동산에 준한다. 부동산처럼 볼 수 있다. 간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 장비가 있고 그다음에 회원권 등이 있는데 자, 이런 무형의 권리, 광어권, 어권, 각종 회원권. 그 회원권에는 보니까 뭐예요?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이런 각종 회원권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준부동산 쪽에 보시면 광어권, 어권, 임목이 있습니다. 임목. 네, 임목은 이게 생육을 목적으로 한 나무. 네, 이런 과수, 과일나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취득하면은 이렇게 열거된 과세 대상만 이제 납세를 진다 이거죠. 이거 외에는 과세를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취득의 개념에 보시면 의 밑에 자, 의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라 하냐? 매매 교환. 자, 매매 교환에다가 밑줄 치시고 유상승계 이렇게 메모. 매매 교환에다가 밑줄 치시고 유상승계. 그 다음에 상속증여 기부에다가 밑줄 치시고 무상승계. 그 다음에 현물 출자는 이제 그 지주가 개발 회사에다가 부동산을 투자해주고 개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현물 출자랍니다. 그다음에 건축이 바로 이제 이런 신축. 자, 건축에다가 원시 취득. 그다음에 공유수면 개수는 고치는 걸 말하고요. 공유수면 매립간척. 매립간척은 서산 간척지. 없는 땅을 만들어서 농지를 조성한다. 새만금 부지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도 원시 취득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원시든 승계든 다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원시 취득 밑줄, 그다음에 승계 취득 밑줄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 네, 유상 무상 안 따진다는 거죠.
유상부사 안 따집니다. 다만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취득을 제한할 때가 있네요. 자, 밑줄 하나 쳐봅니다. 차량, 기계, 항공기 주문에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이 안 한다. 승계 취득이 안 한다. 그리고 거기다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메모.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취득세는 원시 취득이든 승계든 간주든 취득 행위가 일어나면 다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차량이나 선박이나 항공이나 기계장비는 원시 취득일 때는 과세하지 않겠다. 승계일 때만 과세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뭐냐면요.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승용차가 있어요. 승용차. 그러면 승용차를 이제 제조를 합니다.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나 여러분처럼 소비자가 살 거 아니에요. 판매를 하겠죠?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제가 뭐라고 하냐면 취득세는 취득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원시 취득, 그다음에 남 소유권 넘겨주는 유상승계, 무상승계, 그다음에 간주 취득이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였는데 그러면 제조하면은 얘는 원시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시 취득. 그다음에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 무슨 취득이 되는 거죠? 판매를 하게 되면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승계 취득. 그러면 행위적 관점에서는 다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납세 의무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자동차 제조업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이거 세금 매겼어? 좋아. 그러면 나한테 세금 매긴 거에 대해서 요거만큼을 판매 단가에다가 얹어버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판매 단가에 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가 다 덤탱이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러한 차량이나 선박이나 항공기 기장비는 일종의 산업용 어떤 그 동산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시일 때는 이 업자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원가 부담을 좀 덜어주자라는 취지에서 원시일 때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시일 때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왜 승계 취득일 때만 이런 납세 의무를 지느냐? 그다음에 3번 동그라미 3번에다가 별표시 하나 간주 취득. 왜 별표시를 하라고 하냐면요. 특이한 취득이잖아. 그래서 자꾸 시험에 물어봐요. 그러면 간주 취득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의 변동은 일어나는 것이 없는데 어떤 변경 행위를 통해서 가액이 증가되는 걸 말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억에 토지는 지목을 변경하면 된다. 이게 지목 변경이에요. 땅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을 지목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개수는 고치죠. 노후된 꼬마 빌딩을 고쳐서 가치를 늘렸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박, 차량, 기장비 종류 변경. 얘는 이제 뭐 이런 차가 있었는데 이 차를 개조를 해서 이렇게 로켓 엔진을 다는 거야. 로켓 엔진.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차를 개조해서 로켓 엔진을 달면 당연히 가치가 변경되겠죠. 말 그대로 종류를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선박이나 차량이나 기장비 종류를 바꾸는 거다. 그 다음에가 이제 과점주주가 있습니다. 자, 요 과점주주는 차후에 설명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개수는 이제 고친다. 이제 이 개수 개념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 공부법에서 자세히 공부하실 건데요. 개수는 고친다. 그 다음에 거기 1번에 보시면 대수손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노후된 아파트를 리모델링 한다고 하잖아요. 일종의 이런 걸 대수손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쨌든 고쳐서 쉽게 말해서 노후된 건물을 고쳐서 개수해서 가치를 높이는 것을 간주취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취득의 개념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우리가 취득의 개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납세무자에 대해서 또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새로운 용어들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이게 한 번에 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만 계속 반복해서 또 설명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